안녕하세요. 직무교육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무교육 강사인 만큼 그것과 성격이 좀 부합하는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약간 자기계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재무제표 교육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직장인에게 교육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제가 지식을 많이 얻은 그런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이 좀 길죠? 프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이제 이병권 회계사님이죠. 회계사님이 쓰셨고요. 이 책은 제가 그냥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이제 회사에서 이러닝 교육이라고 컴퓨터로 교육받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재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책을 제가 한 30대 초반 그때쯤 읽었겠죠. 그때 읽을 때 저는 원래가 기계공학과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은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재무제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거를 접하고 나서 재무제표가 별로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 이 책이 좋다는 얘기죠. 요즘 그런 말들을 해요. 회사 다니는 사람 또는 기업의 임원은 재무제표를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재무제표를 왜 알아야 되겠어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자본과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자산은 뭘로 구성되어 있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우리 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거를 읽을 줄 아는 게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는 걸까요? 볼 줄 알면 뭐 하겠어요? 별다른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아는 건 그냥 우리가 한글을 알아서 책을 읽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게 없는 거죠. 무엇이든 그거의 최종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뭔가요? 우리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적절한 비용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야 나도 월급도 제대로 받고 또 성과급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다는 건 내가 일을 하면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성과에 기여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정신적인 성취감도 얻고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성과에 정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과는 뭐냐 하면 돈을 버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 현금 창출 이렇게 하면 너무 자본주의적이 아니냐. 그래서 괜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인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세상에 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밥의 가치는 모든 인간의 기본 가치죠. 위생요인이라 그러잖아요. 일단 밥을 먹어야 성취도 있고 욕망도 있고 정신적인 만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밥만 먹고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위생요인은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동기요인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회사에서 찾아가는 게 그게 직장 생활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합법적으로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직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영혼의 능력, 이거를 발현해서 돈을 버는 회사, 그런 회사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재무제표하고 그럼 뭐가 관계가 있느냐, 이걸 그럼 왜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 모습, 우리 회사가 자본과 부채라는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적절한가, 그래서 이익을 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만 단순히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재무제표에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거를 알 수 있게 써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 해석을 써놓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건 뭐 1장부터 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일단 연습이죠. 재무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써 있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고 나면 2장에서는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을 통해서 기업 진단, 그리고 3장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 4장에서는 기업 위험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정말 잘 썼어요. 책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써서 사례도 좋고요. 뭐 저만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사례도 좋고, 그리고 또 용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책 찾아보려면 힘들잖아요. 뒤에다가 또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놨고, 또 용어들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주르륵 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손익계산서 상에 발생되는 비용, 그 중에 내 업무에서는 요런 비용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좋게 하려면 나는 내 업무 중에 이런 비용을 줄이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가 자본과 부채를 조달해서 지금 이 자산 구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산 중에 내 업무가 어떤 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알고, 뭐 있잖아요. 뭐 매출 채권 같은 거 왜 빨리 회수해야 되냐. 그냥 외상값이니까 그냥 빨리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해야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그래야 뭐 흑자부도 이런 거 나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 뭐 매입 채무 이런 거를 읽을 때도 그게 내 업무랑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회사가 돈 버는 일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그거를 좀 알고 일을 해야 제대로 된 조직원의 모습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요 책을 좀 보시면 정말 쉽게 잘 써놨지만, 그렇다고 이게 빼놓을, 빼놓은 내용도 없어요. 아주 잘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신입사원 교육이나 실무자 역량 강화나 요런 교육 많이 하거든요. 뭐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근데 실무자 역량 강화할 때 실무자 역량이 뭐예요?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일 자체가 돈 버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이 재무제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주로 이 책을 많이 참고한다.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이 책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도 미리 이 책을 좀 읽고서 뭐 면접장에 가서도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무제표적인 요소에 대해서 좀 가미하면 훨씬 더 뭐 자기소개나 면접 내용이 빛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요 책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거 꼭 좀 직장인들 읽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